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저녁이 내려앉았다. 김씨 집안의 오래된 집에 불빛이 따뜻하게 켜졌고 거실에는 박엄마, 본명은 영희인 그녀가 앉아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눈빛은 여전히 생기 있었지만 세월과 피로가 살짝 묻어 있었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 소파에는 손자 민수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늘어져 있었다. 화면이 밝게 빛나며 그의 어린 얼굴에 푸르스름한 빛을 던졌다. 짧은 영상이 끝없이 이어지며 웃음소리와 음악이 방 안을 채웠다. 민수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화면을 스크롤했고 가끔 와, 이거 웃겨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민수야, 이제 그거 끄렴. 늦었잖니.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네, 조금만 더요라며 대충 대답할 뿐이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 자신도 저녁에 드라마 한 편 더 보거나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았다. 특히 최근 인기 있는 사극 드라마 조선시대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 작품의 결말이 궁금해서 밤늦게까지 화면을 붙잡고 있던 날이 떠올랐다. 화면 속에서 왕자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장면이 눈앞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런 저녁을 보내고 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아침에는 마치 밤새 깨어 있었던 듯 몸이 무거웠다. 눈 밑이 거뭇해지고 온종일 멍한 기분이 그녀를 괴롭혔다. 손이 저절로 이마를 짚었고 이러다 내가 늙어서 더 힘들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스쳤다. 옛날의 영희는 활기찬 여자였다. 해가 뜨면 일어나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에 밥과 김치를 쌌다. 남편 김씨가 영희야, 오늘 좀 짜게 끓였네 라며 투덜거릴 때면 그녀는 웃으며 그럼 다음엔 물 더 넣을게요 라고 대꾸했다. 낮에는 텃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돌보며 쉴 틈 없이 움직였다. 5 식구를 먹여 살리던 시절 저녁이면 다 같이 밥상 앞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다. 큰아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라고 자랑하면 막내딸이 난 친구랑 깡충깡충 뛰다가 넘어졌어요 라며 울상을 지었다. 김씨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너희 잘했네라며 짧게 말하곤 했다. 그 시절 밤은 조용했다. 전등 불빛 아래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 옷에 단추를 달거나 김씨가 가져온 신문을 같이 읽었다. 신문지에서 나는 잉크 냄새,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평화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기력이 줄었고 영희는 그 원인을 단순히 세월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천에 사는 큰언니가 전화로 푸념했던 일이 떠올랐다. 영희야, 요즘 밤에 뒤척이다가 잠드는데 다 저녁에 TV로 건강 프로그램 본 탓이야. 잘 자는 법을 알고 싶어서 보는데 오히려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더라. 눈이 따끔거리고 잠들어도 개운하지가 않아.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어지럽고. 둘은 웃었지만 영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지난 가을 뉴스에서 태풍 소식을 확인하려고 TV를 켜놓고 밤 11시까지 봤던 날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라고 중얼거렸다. 정말 이 빛나는 화면들이 어느새 삶에 깊이 들어온 이 기기들이 그녀와 가족의 평온을 빼앗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동네 약국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로 확신이 되었다. 중년의 약사, 늘 다정한 미소를 짓는 여자가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푸른빛이 멜라토닌,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한대요. 저녁에 화면을 오래 보면 뇌가 아직 낮은 줄 착각해서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해요. 특히 노인들은 멜라토닌이 본来적게 나오는데 더 큰 영향을 받죠.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수록 회복이 느려서 더 심각해요. 영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손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약사는 최소 취침 2시간 전엔 화면을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라고 답했다. 영희는 놀랐다. 그렇게 심각할 수가 있나? 집에 돌아와 손주가 준 태블릿으로 검색해보니 한국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가 눈에 띄었다. 60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고 그중 3분의 2가 취침전기기를 사용한다고 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매일 밤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1.2시간 짧고 깊은 수면에 드는데 40분 더 걸린다고 나왔다. 한 연구에서는 심지어 푸른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돌아가신 남편 김 씨는 라디오의 조용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다. 그는 낡은 라디오를 침대 옆에 두고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나 밤늦게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을 들었다. 영희야, 이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니까 라며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면 대신 소리로 잠을 맞이하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졌다. 김 씨는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거 들으면 고향 마을 강가 생각난다 라고 했다. 영희는 그때마다 당신 목소리만 들으면 나도 잠이 와요 라며 장난쳤었다. 어쩌면 옛 방식에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걸까? 어느 저녁 영희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주말을 맞아 그녀 집에 온 민수는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민수는 화면에 빠져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영희는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다. 손자야, 그 화면 빛이 내 잠을 방해한다는 거 아니? 민수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건 그냥 폰인데요. 밤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만 볼게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끌게요.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얘기 좀 들어봐. 지난 겨울에 내가 조선시대 사랑 얘기 드라마를 자정까지 봤던 적이 있잖니. 눈은 피곤하고 머리는 윙윙거리는데 잠은 안 오더라. 여주인공이 첫 번째 왕자냐 두 번째 왕자냐 고민하는 게 계속 떠올라서 새벽 2시까지 뒤척였어. 방 안이 캄캄한데도 눈앞에 그 장면이 떠다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트랙터에 치인 것 같았지 뭐니. 그날 이웃 아주머니네 가서 김치 담그는 걸 도와야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고추장을 제대로 못 버무렸어. 아주머니가 영희씨 무슨 고민 있나? 얼굴이 안 좋네 하시길래 차마 드라마 얘긴 못하고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웃어넘겼지. 민수는 피식 웃었다. 할머니도 드라마에 빠지시네요. 그러더니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말 들어보고 너도 같이 해보자. 응? 민수는 하며 잠시 망설이더니 알았어요. 근데 심심하면 어쩌죠? 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수백 개 채널이 나오는 TV도 없었다. 저녁이면 가족과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던 기억도 났다. 옛날에 엄마가 읽어주던 토끼와 거북이 얘기, 민수 너도 들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막내딸이 엄마, 토끼가 왜 졌어요? 라고 묻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잠은 강물처럼 자연스레 찾아왔다. 그 시절엔 밤이 고요했고 창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였다. 가끔 김씨가 영희야, 창문 좀 열어줘. 바람 소리가 좋아 라고 하면 그녀는 문을 열고 함께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멀리 개구리 우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그 단순함을 조금이라도 되찾기로 했다. 먼저 태블릿을 침실에서 치웠다. 거실에 두자. 자꾸 손이 가니까 처음엔 손이 허전했다. 밤마다 태블릿을 켜던 습관이 몸에 배어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하지만 대신 따뜻한 빛의 작은 램프를 켜고 종이 냄새가 나는 낡은 책을 펼쳤다. 오래된 시집을 꺼냈는데
그 안의 구절들이 마음을 어루만졌다. 달빛 아래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내 마음도 잔잔해지기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다. 종이의 감촉, 잉크의 희미한 냄새가 그녀를 예전으로 데려갔다. 시를 읽다 보니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어느새 책을 가슴에 얹은 채 잠이 들었다. 민수는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다. 영희는 친구 전곡 이야기를 꺼냈다. 68세인 전곡은 저녁마다 스마트폰으로 김치 레시피를 보거나 지인들의 손주 사진을 구경하곤 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애기들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자꾸 보게 되더라 라며 웃던 그녀였다. 영희와 차를 마시며 이거 봐, 우리 옆집 손주가 벌써 걷는다네 라며 화면을 보여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다고 투덜대기 시작했다. 영희야, 요즘 눈이 뻑뻑하고 밤에 잠을 설쳐서 낮에 졸음이 쏟아져. 시장 갈 때도 정신없네. 어제는 장바구니 놓고 올 뻔했어. 전곡은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가 물었다. 취침 전에 뭐 하세요? 그녀가 폰 좀 보죠 라고 대답하자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소 2시간 전엔 폰을 멀리 하세요. 푸른빛 때문에 뇌가 잠을 준비할 시간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혈압도 더 오를 수 있어요. 전곡은 처음엔 투덜거렸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심심풀이인데라며 시큰둥했지만 의사의 눈초리가 매서워 결국 따랐다. 일주일 뒤 전곡이 전화로 기뻤던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요즘 애기처럼 잠든다. 혈압도 덜 오르내리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힘들어. 폰 대신 뜨개질 시작했는데 손이 바빠서 잡념도 줄더라. 그녀는 덧붙였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목도리 생각나서 하나 떠봤지. 손주 줄까 싶어서 빨간 실로 만들었어. 다음에 보여줄게. 영희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전곡이 뜨개질한 목도리를 떠올리니 그녀도 뭔가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졌다. 나도 민수한테 뭐 하나 떠줄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동네 노인회에서 만난 최씨 할아버지였다. 76인 그는 매일 밤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챙겼다. TV 안 보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잖아 라며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영희와 노인회 모임에서 만났을 때 그는 북한 소식, 날씨, 경제 다 알아야 마음이 놓인다라며 TV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어느 날 차를 마시며 털어놓았다. 근데 요즘 아침에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멍해요. 밤에 잠을 설친 것 같고 다리가 무겁더라고. 계단 오를 때 숨차서 앉아 있었다니까. 영희는 약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취침 전엔 TV 끄고 라디오라도 들어보세요 라고 권했다. 초혜 씨는 처음엔 라디오가 뭐가 재밌겠나 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뉴스 앵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놓는다고 했다. 화면이 있어야 실감나지라며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몇 주 뒤 노인회 모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영희 씨 말대로 했더니 한결 낫더라고.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 나오니까 옛 생각도 나고 마음도 차분해지더라. 아내가 좋아하던 목포의 눈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만. 그 노래 들으며 같이 장날 가던 때가 떠올랐어.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남편 김씨가 떠올랐다. 김씨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이거 들으면 고향 마을 강가 생각난다 던 때가 있었다. 그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다. 초혜씨 할아버지, 그 노래 나도 좋아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동네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 박 씨였다. 69인 박 씨는 저녁마다 딸이 보내준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봤다. 딸이 이거로 최신 드라마 보라고 줬는데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네라며 웃던 그녀였다. 영혜와 시장에서 만났을 때 박 씨는 태블릿을 꺼내 이거 봐. 요즘 나오는 드라마가 진짜 눈물 나. 주인공이 불치병 걸렸는데도 사랑을 포기 안 해라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 만났을 때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희 씨,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한두 시간 보게 되는데 자려고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 아침엔 온몸이 뻐근하고 손목까지 저리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랬어요. 화면빛 때문이래요 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정말 하며 놀라더니 그럼 어쩌지? 드라마는 포기 못하는데 라며 웃었다. 영희는 저녁 8시까지만 보고 그 뒤엔 다른 걸 해보세요 라고 제안했다. 며칠 뒤 박 씨가 시장에서 다시 말했다. 영혜이 씨 말대로 8시에 끄고 창가에 앉아서 차 마셨어. 처음엔 허전했는데 바람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잠도 좀 나아졌어. 근데 드라마 결말이 궁금해서 아침에 몰아봤지 뭐야. 영희는 웃으며 그것도 괜찮네요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영희의 조카 수진이었다. 32인 수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았다. 작년 추석에 마을에 내려왔을 때 수진은 저녁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다. 삼촌댁, 요즘 회사에서 정신없어서 폰으로 스트레스 풀어요 라며 웃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이 깊었다. 영희가 너 밤늦게까지 그거 보지? 라고 묻자 수진은 네, 잠들기 전까지 좀 보고요. 근데 자꾸 늦게 자게 되네요 라고 했다. 영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무 오래 보면 잠이 안 온대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늦게 일어나며 삼촌댁 머리가 아파요 라고 투덜거리는 걸 보니 영희는 마음이 쓰였다. 수진이 떠난 뒤 영희는 전화로 물었다. 수진아, 요즘도 폰 오래 봐? 수진은 한숨 쉬며 네, 근데 요즘 피곤해서 회사에서 졸아요. 좀 줄여야 하나 봐요 라고 했다. 영희는 그러니까 우리 민수도 줄이려고 하잖니 라며 웃었다. 신문에서 읽은 기사도 기억났다.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 취침 전 화면을 보는 사람의 70%가 7시간 미만으로 자고 절반은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느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75%까지 치솟았다. 학자들은 푸른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기기가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든다고 했다. 뉴스, 영상, 메시지들이 마음을 쉬게 두지 않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2시간 동안 화면을 본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깊은 수면에 드는데 30분 이상 더 걸리고 수면의 질이 20% 떨어진다고 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매일 밤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노인 중 40%가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50%가 두통이나 눈 피로를 겪는다고 나왔다. 젊은 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늘고 있었다. 20번 30대 직장인 중 55%가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 부족을 겪고 그중 30%가 업무 효율 저하를 느낀다고 했다. 영희는 놀랐다. 단순히 잠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민수도, 수진도, 나도 다 똑같네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영희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수에게 실험을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폰 없이 지내보자. 응? 민수는 할머니, 그럼 뭐 해요? 심심할 텐데 라며 툴툴거렸지만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옛날처럼 할머니랑 얘기나 하자. 아니면 차 한 잔 마시면서 네 하루 얘기 들려주든가.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얘기라도 해줘. 학교 매점에서 먹는 그거 맛있다며?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결국 폰을 거실 탁자에 내려놓았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찻잔 2개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수야, 너 요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니? 민수는 처음엔 건성으로 그냥 라고 대답했지만 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슬슬 입을 열었다. 친구 하나가 맨날 이상한 짤 올려서 웃겨요. 어제는 고양이가 춤추는 영상 보내줬는데 계속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밤에 자꾸 그 고양이 생각나서 웃음 나더라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게 문제야. 재밌는 건 끝이 없거든. 근데 그 고양이 춤은 좀 보고 싶네.
민수는 웃으며 다음에 보여줄게요. 근데 진짜 웃겨요. 할머니도 좋아할걸요. 라고 했다. 영희는 그럼 낮에 보여줘. 밤엔 쉬어야지. 라며 눈을 찡긋했다. 그날 밤 민수는 폰 없이 방에 들어갔다. 영희는 문 밖에서 살짝 귀를 기울였다. 뒤척이는 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민수가 이불을 덮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오며 말했다. 할머니, 진짜 좀 일찍 잠들었나 봐요. 근데 꿈에서 계속 폰 찾는 거 웃기네요.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어요. 영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됐네. 하루 더 해보자. 민수는 에이 하며 투덜거렸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영희는 민수가 방으로 돌아가자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상쾌한 바람이 방 안을 채웠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김씨가 옆에 있었으면 내 말이 맞지? 하며 웃었을 텐데. 며칠 뒤 영희는 자신만의 밤 루틴을 정리했다. 첫째, 취침 2시간 전엔 모든 화면을 끈다. TV도, 태블릿도, 심지어 민수가 두고 간 게임기도. 게임기 전원을 끄며 이거 소리도 요란하네 라고 중얼거렸다. 둘째, 방 안 조명을 노란빛으로 바꿨다. 예전에 쓰던 하얀 형광등이 너무 차가워 보여 시장에서 작은 스탠드 램프를 샀다. 불빛이 부드럽게 퍼지며 방이 포근해졌다. 이게 눈에도 편하네 라며 만족스러웠다. 셋째, 잠들기 전 30분은 스트레칭을 했다. 무릎이 뻐근한 날엔 가볍게 다리를 풀고 어깨가 결릴 땐 팔을 돌렸다. TV에서 본 간단한 동작인데 몸이 풀리며 잠이 가까워졌다. 처음엔 뻣뻣했던 다리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넷째, 전곡에게 배운 뜨개질을 가끔 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차분해졌다. 민수에게 줄 털모자를 떠보려고 노란 실을 꺼냈다. 민수가 노란색 좋아했지라며 실을 손에 감았다. 다섯째,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였다. 밤 공기가 잠을 맑게 해준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여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차가운 물은 속을 놀라게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몸을 편안하게 했다. 옛날에 어머니가 늘 물 한 잔 마시고 자라고 하셨지라며 잔을 내려놓았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왔을 때 영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할머니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가볍다. 너도 어때? 민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폰 안 보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잠은 잘 오네요. 근데 할머니, 저도 스트레칭 해봤는데 다리가 덜 뻐근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뛸 때도 덜 힘들고요. 라고 했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너도 했어? 잘했네. 민수는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나도 해볼까 하던데요. 라며씩 웃었다. 영희는 마음이 뿌듯했다. 그럼 너도 친구들한테 좀 알려줘. 다 같이 잘 자야지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후 영희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이야기를 전했다. 전곡은 뜨개질 모임을 제안했다. 영희야, 우리 같이 모여서 손주들 줄 거 만들자. 시간도 잘 가고 좋잖아. 영희는 좋지. 나도 민수 모자 마무리해야 해. 라며 손뼉을 쳤다. 조혜 씨는 라디오 채널을 추천했다. 이거 밤 10시부터 나오는 프로그램 괜찮아요. 옛날 얘기해주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며 웃었다. 박 씨는 드라마를 아침에 몰아보기로 바꿨다. 이제 밤엔 차 마시고 아침에 커피 내리며 드라마 봐. 하루가 상쾌하네라며 만족스러워했다. 또 다른 이웃, 이씨 할머니도 동참했다. 78빈 이씨는 저녁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했지만 요즘 눈이 침침해서 통화 줄였어. 대신 편지 쓰기 시작했지라며 웃었다. 영희는 편지 좋죠. 옛날에 김씨도 나한테 편지 써줬는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라며 추억에 젖었다.
작은 변화가 마을에 퍼졌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전곡, 최씨, 박씨와 함께 집 앞 마당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전곡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오랜만이네 라고 하자 최씨가 맞아요. TV 보느라 바빠서 못 만났지 라며 웃었다. 박씨는 이제 밤이 더 편안해졌어. 영희씨 덕분이야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다 같이 하니까 더 좋아요. 하늘엔 별이 반짝였고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쌌다. 영희는 생각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자신과 손자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더 나은 밤을 선물할 거라고. 화면의 빛 대신 달빛이, 기계 소리 대신 바람 소리가 그들의 잠을 지켜주길 바랐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김씨, 당신 말이 맞았어. 소리가 빛보다 낫네. 민수도 잘 자고 있고 나도 몸이 가볍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그녀의 미소를 비췄다. 방 안에는 뜨개질 바늘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 민수가 코 고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영희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